이성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연결되는 우리 행정지원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민간 경상 보조 중에 보면 정보화 마을 민간 경상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화 마을이요? 네, 정보화 마을. 네. 정보화 마을 민간 경상 보조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있고, 네. 무료 배송 택배비 지원이 있고, 그죠? 예, 택배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게 농산물. 13년부터 지원을 했네요. 예.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 예. 예, 2013년부터 지원을 네. 했는데, 이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이제 그 정보화 마을의 사업 취지가 이미 마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 취지가. 그래서 고객들이 정보화 마을에서 상품을 신청을 하면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 요원이 있는 거고, 인건비가 있는 거고, 네, 이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네, 그죠? 네네네. 프로그램 관리자예요. 네. 보니까 민간 이전 경비 성과 평가 및 지원 검토서에 보면 기대 효과가 정보화 마을의 주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거든요. 주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 전자상거래 체험 관광객 등의 유치로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정보화 마을에 지금 있는 전산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주민들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언제까지 이런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죠? 그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없습니까? 네. 이것은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계속 갑니까? 네네. 예. 그리고 보수가 워낙 129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 예, 있습니다. 2014년에 지원한 예산은 4억 8,9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8년부터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맞고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의 대상자는 네. 우리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성적 우수 학생하고 학교장 추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등반 애들이네요, 그죠? 우등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성적 우수 학생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150명 정도를 네.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우리 무주군 내에 중고등학교 골고루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예. 어디 특정 지역 위주로 합니까? 예, 무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수업은 학기 중에 주 5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수업하는 장소가 거의 이제 무주 중학교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저기 설천 중고등학교하고 안동 중고등학교. 네, 부남이나 무풍, 적상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이 수업 받으러 여기 와야 됩니까? 예, 와야 되죠. 그러면 거점학교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 3개 교가 있거든요. 무주 네. 중학교하고 설천 중고등학교하고 안동 중고등학교. 그래서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이제 3개 면에서는 그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럼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보면 이제 으뜸인재 교육이 늦게 끝나니까 택시로 이렇게 시켜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택시로. 택시기가? 예. 아. 이게 그렇게 지금 실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택시기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이제 저 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택시로 귀가시켜주는 예산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 안 해서 올해는 그 택시로 귀가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좀 무슨 말씀이에요? 택시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으뜸인재로. 네, 으뜸인재로 그 분함하고 적상은 선정된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분함하고 적상은 왜 거기는 뭐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없나요? 일단 그 학교 측에서 원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나 네, 학교 근데 측에서? 모든 학교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신청 학생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추천을 안 하고 또 신청하는 학생이 없고 해서 적상하고 분함은 으뜸인재 혜택을 보는 학생이 없습니다. 적상 분함의 학생들이 그 혜택 수업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제 그 교통편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한테 충분한 그 택시를 이용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 이야기 없이 그냥 너희들은 무주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애들이 당장 교통편부터 걱정하게 되고 신청 안 할 수밖에 없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앙정부에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회의 균등.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균등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 단계별로 올라갈 때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학생 수송비라고 해서 이제 금년도에도 예산이 택시비로 귀가시키는 거 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실제적으로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학생 수송비.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네네. 그 설명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포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네, 필요하다면요. 예. 학교를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두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학교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취지 설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교통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 그 학교에도 으뜸인재 그 육성반을 만들어주든지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죠? 효율성 문제에서. 다음은 이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2014년 지원 예산이 4억 4,44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실시했네요. 예. 이것은 이제 대상자가 전교생 중에서 그냥 희망자예요. 예. 그죠? 예, 공립학교 초중고생. 예. 그냥 으뜸인재하고는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네, 현직 교사도 있고요. 예. 외부 초청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가. 현직 교사도 좀 있고 예, 외부 초청 강사도 강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에 추가 수업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직 교사나 외부 초청 강사한테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년에 4억 4천만 원을 사용을 한다. 우리 그렇습니다. 군에서. 네. 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네.
예, 국제화교육센터 2014년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6억 5천만 원. 6억 5천이죠. 네. 6억 5천에다 아까 또 뭐 5천만 또 지원해 준 게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포함된 겁니다. 6,500만 포함된 원. 겁니까? 6억 5천만 원 중에서 민간 위탁 수수료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쨌든 네. 6억 5천. 네. 이 국제화교육센터는 오전에 보면 2009년부터 예, 2009년. 2009년부터 운영된 걸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방과 후에 하기도 하고, 뭐 방학 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네. 다른 식사라든가 다른 거 빼고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지역 어떤 인재 육성 사업과 요게 4억 8,900만 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이 4억 4,440만 원, 국제화 교육센터의 지원이 6억 5천. 요 세 가지만 해서 연간 2014년도 경우 15억 8,34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한 만큼 2008년, 9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했으면 이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증을 해볼 만할 때도 됐는데, 그 효과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특히나 이제 교육 부분은 투자된 효과를 좀 산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막연히 피부로만 이렇게 체감을 할 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정량적 수치로 이러이러한 효과를 냈다, 그것은 좀 표출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치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요. 그 도학력 평가를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 성적, 그 학교 순위도 요즘은 다 나오고 있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학 입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교육 사업에 지원하기 전인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 전에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학한 그 인원수, 학교 리스트 뽑고 그 이후에 이런 걸 해마다 이렇게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론 그 학교를 뭐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뭐 학교의 우열을 따진다든가 이것이 사회적인 그런 그 도덕적 관념에 어긋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서열화되어 있고, 그죠?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학을 하는지 이런 걸 알면 우리 그 교육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그 분석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략적으로 이제 뭐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든지 국립대 진학한 비율 이런 그렇죠. 이런 네.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서면으로. 네네. 의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네. 성적이 이제 많이 우리 지원 효과가 좀 나타나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지원 효과가 없는데 계속 예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계속 지원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더 추가 지원이라도 해서 더 우리 아이들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좋게 유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건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네네. 국립대학 본 위원이 그걸 질문을 했는데 아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돈만 마구 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교육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이 각 본청 실과 중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업무 비중이 높은 것이 농업하고 관광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무부서로 분류되고, 또 기피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 그 두 개를 뽑으라면 거기를 뽑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경무부서라는 이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각 실과 소별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 월 평균 그 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시설관리사업소가 67.2시간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증인께서 이야기한 문화체육관광과나 친환경농업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나 문화체육관광과에 비해서 배 정도가 높죠. 67.2시간. 문화체육관광과가 35.2시간이었고요.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과는 31.7시간이었어요. 시간의 근무가. 경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일단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기피부서가 좀 아니라는 거죠. 경무가 아니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다른 실과는 보니까 하루에 보면 보통 한 1.5 내지 2시간 정도, 연평균으로 따지면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는데 반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월평균 67.2시간이니까 1년 내내 매일같이 한 3.34 정도 시간을 연장 근무를 한다는 뜻인데, 우리 뭐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거의 개인 시간이나 그 근무 외에 사생활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디랜드라든지 또 미술관, 수영장, 예식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휴일 근무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 행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고 휴일에 행사들이 많이 열리니까 시설관리사업소들이 사업소 직원들이 경무부서는 아니고 또 기피부서도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시간의 수당이 업무 특성상 시간의 근무 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근데 같은 근무를 할 때 네. 그냥 근무의 강도는 약하지만 시간은 길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은 길게 근무하지만 기피부서는 아니다. 네. 경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증인께서 오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조직 개편, 스포츠 담당이 시설 사업소로 조직 개편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스포츠 담당이 시설 사업소로 가게 되면 그 스포츠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이 시설 사업소에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 근무 시간이나 이런 그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실과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은데, 스포츠 담당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면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과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업무가 과중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이 너무 길면 인원을 늘리든지 또는 관리 시설물을 과감하게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좀 그 관리하는 시설물을 줄여주든지 업무를 간소화하는 무슨 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든지 또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많은 시간의 근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스포츠 담당까지 그 시설 사업소로 붙여버리면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많은 것은 이제 문화체육 시설이 다 거기에 있고 또 주말에 모든 행사들이 또 거기서 다 열립니다.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마이크 설치라든지 뭐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전 부서가 지금 시간의 수당이 거의 30시간, 월 30시간, 1인당 30시간, 35시간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그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는 월 평균 67시간이나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스포츠 담당이 더해지면 한 80시간 막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한번 이거 신중하게 조직 개편하는 거하고 전체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기획관리실이 가장 바쁜 달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바쁠 때입니다. 바쁠 걸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보면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11월 달은 2013년도 기준에 32.8시간이에요. 1인당. 32.8시간인데 연평균 33.5시간이에요. 이게 평균보다도 적게 일을 하고 있어요. 11월 달에. 시간의 수당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시간을 다 잡아먹냐?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냐? 이게 6월 달입니다. 5월 달, 6월 달. 5월 달이 45.7시간, 6월 달에 55.2시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6월 달에는 축제 준비로 인해서 근 축제가 9일 정도 시간의 근무를 하고요. 누구든지 모든 직원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 그 축제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의 근무를 많이 하는 걸로. 네, 5월 달은 이제 준비하고 6월 달은 축제하니까 이제 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기획관리실이 우리 반딧불 축제하고 그렇게 크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이 가장 바빠야 되는 11월 달보다 5월 달, 6월 달이 50%, 뭐 80% 이렇게 근무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의 수당, 근무 시간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축제 업무에 더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다. 이거 우리 무주군 전체, 이게 기획관리실은 지금 예를 든 거고 전 부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 부서가. 저희께서 알고 계시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전 부서의 우리 무주군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반딧불 축제라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반딧불 축제에 모든 공직사회가 올인하는 거, 이거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또한, 이런 비용은 반딧불 축제 직접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 또한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반딧불 축제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15억 8천이 아니라 뭐 20억, 25억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간접비 계산을 하면.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직접적 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비용으로.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의 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죠? 정맥인식기라고요. 각 기관의 그 현관에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무를 시작할 때 정맥인식기로 체크를 하고 또 퇴근할 때 정맥인식기로 아웃 체크하고. 네, 정확하게 그 시간의 근무를 체크한다고 보십니까? 네.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우리 각 실과가 월 30시간 전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정확하게 실제로 일한 것을 토대로 시간을 올려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액 인식기로 물론 한다고는 합니다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근무한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업무가 많은 부서나 사람이 불만이 줄어들 것이고 형평성에 맞는다 할 것입니다. 근태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